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잡기 업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미처 몰랐던 그러나 중요한 사회 현상을 설명해 드립니다. 새내기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11월에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수립을 발표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자살자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그만큼 자살을 비롯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살 실태의 시기별 변화를 알아보고요.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그 특징을 정리한 다음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자살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스스로 말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이것을 청소년 스스로가 얼마나 느끼는가.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 경에 꽤 높았죠. 그것이 2015년까지는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2015,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증가세에 돌아섰어요. 물론 이제 2020년은 좀 이렇게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조사의 문제가 아닌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다시 2021년에 올라가죠. 추세선으로 보면은 2015, 16년에서부터 어느 정도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일반 청소년 건강 상태의 전반적 상태가 정말 크게 악화되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다음 지표를 보면 이것은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진료 건수에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또는 자해를 했던 시도 건수죠. 지난 4년 동안 이 건수를 보면 놀랄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건수는 74.7%, 정신진료 받은 건수는 23%, 자살자의 상담 건수는 무려 145%, 자살자의 시도 건수는 69%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놓고 보면은 한국 청소년의 지금 정신건강과 자살자해 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자살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먼저 지난 10년 동안 전체 자살률을 보면 10년 동안에는 하락을 했죠. 워낙 높았으니까요. 사실 약 18%가 감소했고요. 이건 운수사고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입니다. 사망 원인에 있어서 전체로 보면은 4위에서 5위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낮아지고 있지 않아요. 또 지난해 자살률은 약간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전년 대비 1.2% 오히려 증가했죠. 이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연령별로 이걸 구분해 볼 때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 조짐을 보이는 이유가 30대 이하 연령층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하고 2021년의 4년 동안 보면은 10대, 2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60세 이상은 워낙 높았지만 어떻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경우에는 4.7명에서 7.1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죠. 자살률을 계산할 때 증가율이 무려 51.1%예요. 20대는 16.4명에서 23.5명. 43%의 증가입니다. 물론 30대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60대 이상에서는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 모두 증가합니다. 10대, 20대, 30대의 경우에. 그런데 여자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2017년에서 2021년 10대와 20대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 모두 증가를 했지만 여자 증가폭이 매우 커요. 10대의 경우에는 무려 109%가 증가해서 남자도 26% 증가했지만 2021년에 성별 자살률이 비슷합니다. 남자 7.3명, 여자 6.9명이죠. 20대도 여자 증가율이 매우 높아요. 72% 여자가, 남자는 30%. 9세에서 24세를 법적 청소년 연령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0년에 자살률이 11.1명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거의 없죠. 9세하고 24세로 집계를 하더라도 10대하고 20대의 자살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일본 후생성에서 분석을 한 것인데요. 15세에서 24세, 그러니까 15세에서 24세는 청소년 중에서 이제 후기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은
2015년에서 2020년간의 성별 자살률의 변화를 비교한 겁니다. 지금 어떤 양상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남자와 여자 모두 증가 추세죠. 가장 아마 증가율이 지금 보면 두드러집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특히 여자의 증가율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일본도 비슷하지만 우리만큼 두드러지진 않아요. 일본하고 미국, 한국은 대체로 남자 여자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7년에 이게 자살률이 정점에 올라서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은 적이 있고요. 지금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한국의 자살률 성비가 가장 낮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나 미국은 증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비가 뭐 2 내지 지금 한 4, 5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성비가 1에 접근하고 있죠. 그만큼 여성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예방백서에서 분류하고 있는 동기인데요. 2013년, 14년하고 18년, 19년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늘어났다 하는 거. 다른 요인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분류가 너무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분류 체계가 없어요. 자살 대책에 도움이 될까요? 원인 파악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령에 동일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동기 파악에 한계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이제 그 정부에서 집계하는 문건이 교육부의 학생 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예요. 근데 이건 또 달라요. 분류 체계도 다르고 원인도 도대체 앞에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언론에서는 뭐 폭력, 집단 괴롭힘, 자살 원인이라고 많이 보도를 하는데 여기는 한 건도 없어요. 반 이상이 또 원인 미상이에요. 원인 미상이라는 게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앞에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걸 일주일 내에 작성한다는데요. 일단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저는 실패했어요.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자살의 원인의 특성은 사실은 원인과 이유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 얘기의 공통적인 거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인을 찾고 있긴 한데 무엇이 정말 더 확실한 원인인지에 대한 말하자면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부 나이나 성 그리고 특정 시기마다 원인의 차이가 있고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려우면 좌절이나 심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죠. 근데 경험 이후에가 이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보호 요인이 있고요. 이것을 보다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뭐 자살도 얘기했죠. 부추기는 위험 요인이 있어요. 이 두 요인의 영향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성인들보다. 근데 이제 이 요인들이 기존에 우리가 설명했던 요인으로는 잘 설명되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요인 중에서도 개입 가능한 요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의 목적이 명백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인은 우리가 뭐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는 작업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위험 요인으로서의 소셜 미디어에 주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직은 이게 좀 가설적인 겁니다만은 특히 이제 청소년과 20대에 있어서의 소셜 미디어가 갖는 양면성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현실적인 관계를 지금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실적인 관계가 예컨대 튼튼하다면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기존의 지금 보호적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여자 청소년에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들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젠더 파라독스라는 게 뭐냐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많이 해요. 청소년의 경우에. 근데 실제 자살률은 남자가 높은 현상을 젠더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사라지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드는 이유는 이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살 수단과 방법의 문제였거든요. 방법과 수단이 비슷해짐으로써 이 자살률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설명입니다. 가설이죠. 조금 더 이제 관계성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소셜 미디어 이용이 관계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에게 더 클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과도 관계가 있어요. 사이버 괴롭힘이라든지 우울증과의 연관성이 크다. 이 성별 영향력의 차이는 특히 어린 나이에 더 뚜렷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영향력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깥에 있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이 영향력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것이 허약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의 뭔가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확증된 주장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가설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20대의 그러니까 고연령층에 있어서는 고용시장이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뭐 성별 차별화 요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이 관건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몇 개 보고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좀 전문적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위기 상황을 분석해야만이 정말 위기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입장에서 접근성이 확보돼야 돼요. 여러 뭐 상담 전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자기 고민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한계도 시급히 개선돼야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한 가지 소식인데요. 이거는 뭐 좀 잠정적이라 그러나 이제 너무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지난 9월까지 잠정 집계를 보면 지금까지 올해의 자살자 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동기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 7.1%. 지금 오른쪽에 보면 가장 짙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앞으로 뭐 3달이 남았는데 더 많이 감소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잠정 집계치이기 때문에 최종 집계와는 오차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지금까지는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 추세가 어떻든 좀 계속 지속이 되고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청소년만 얘기한 건 아니죠. 성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전체 수가 줄어들면 청소년 부분도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내리는 눈처럼 좀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 세대들이, 부모들이, 또 이웃들이 디딤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